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역사 교과서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정도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도 없이 조선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역사 뒤편의 무명 영웅들. 먼저 여러분은 김구 선생님을 아시죠? 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활동할 때 그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정화. 일본 경찰도 중국 군벌도 모르게 20년간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무기를 운반했던 진짜 첩보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정화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는지 아세요?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일본 고관들과 중국 군벌들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정화는 상하이의 한복판에서 동양척식회사라는 가짜 회사를 차렸어요. 겉으로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 자금 세탁소였죠. 일본 상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무기를 사고 그 무기를 다시 조선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정화의 진짜 정체성은 그녀가 조선 왕조 마지막 황녀의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덕혜옹주를 아시죠?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그 공주 말입니다. 정정화는 덕혜옹주를 구출하려는 비밀 작전까지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제의 감시망에 발각되면서 1943년 정정화는 상하이의 한 골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 교과서에 없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2부 교과서에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진실. 여러분은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하지만 실제 역사는 영화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는 삼중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을 위해 일하는 척, 속으로는 독립군을 돕는 척 하지만 진짜로는 제3의 세력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박열입니다. 아, 박열은 유명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박열은 진짜 박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기록을 보면 박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최소 3명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열은 1919년에 이미 죽었고 두 번째 박열이 도쿄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했죠. 그럼 세 번째 박열은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박열은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가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진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럼 진짜 독립운동가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조선어학회 사건을 아시나요? 1942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말 사전을 만들다가 걸린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문화독립운동의 핵심이었어요.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사전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해방 이후를 대비한 국가건설 매뉴얼을 비밀리에 제작하고 있었어요. 교육 시스템부터 행정체계까지 모든 것을 우리말로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행정용어들, 교육용어들이 모두 이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이 숨겨졌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3부 산업화의 그림자 속 희생자들. 196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죠.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희생이 있었어요. 전태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전태일이 분신한 진짜 이유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전태일이 일했던 평화시장. 그곳에서는 매일 평균 3명의 여성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하루 16시간씩 환기도 안 되는 지하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성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14세, 15세 소녀들이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었죠. 그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대신 선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빚만 늘어갔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상의 현대판 노예제였어요. 전태일은 이 현실을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노력은 정부도 기업주도 심지어 언론도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방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태일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이 현실을 알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전태일의 죽음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걸 아세요? 1970년대 원진레이온에서 일한 여성 근로자들. 그들은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하나둘씩 쓰러져 갔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를 개인의 건강 문제라고 둘러댔죠.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한 근로자들. 그들은 하루 20시간씩 일하면서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어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모든 희생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사부, 숨겨진 진실과 오늘날.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공식 역사에서 빠져 있거나 축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승자의 역사예요. 역사는 항상 이긴 쪽에서 쓰니까요. 일제강점기든 산업화 시대든 권력을 가진 쪽의 시각에서 역사가 기록되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정화 같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기존의 영웅 서사가 흔들려요. 박열 같은 복잡한 인물의 진실이 밝혀지면 단순한 선악구조가 무너져요. 세 번째 이유는 연속성이에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도 권력을 잡았고 산업화 시대의 기업가들이 지금도 경제를 좌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불리한 역사는 당연히 숨겨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다르답니다. 2019년 일본이 경제보복을 가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숨겨진 역사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우리 민족의 저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우리의 문화적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정정화의 용기, 조선어학회의 지혜, 전태일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분명히 이런 숨겨진 역사의 주인공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주세요. 역사는 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고 주인공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숨겨진 역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극장이었습니다.